자, 오늘 6월 5일, 6월 7일 아주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 노영환 목사님의 주도로 강화문에 어제 열심히 갔다가 많이 참석하셨죠. 이렇게 오늘 역사 탐방,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역사 탐방으로 오늘 먼저 여기 연천 역사 탐방 우리 노영환 목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할렐루야. 예. 고려 신라를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한번 기울어진 국력은 다시 일으킬 수 없고, 그 당시 신라 나라는 금성밖에 없었어요. 다 누가 땅 뺏겼어요? 후백적 전원 태조 왕건에게 땅 뺏기고 금성밖에 땅도 없었고, 고려의 나라를 통째로 갖다 그대로 갖다 경주에서 이 고랑포리에서 한 15일 동안에 개경까지 갑니다. 그 당시 지금의 개성, 그리고 개성에서 제2인자 그러니까 경순왕이 고려에게 나라를 바치니까 태조 왕건이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딸, 첫 번째 딸 망랑공주를 경순왕의 둘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 당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호족끼리 또 이렇게 같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태조 왕건 부인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 왕 중에 29명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자기 딸을 경순왕의 사위로 삼는다. 사위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경순왕을 부왕으로 태자로이가 벼슬을 주면서 이렇게 인자 역할을 하면서 경순왕은 고려에서 43년을 사십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승하십니다. 개성에서. 그리고 처음에 장례를 치르고, 그럼 장지를 어디로 정했겠습니까? 다행히 고향 경주로 가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경순왕의 차입니다. 5대 경종, 왕건의 손자면서 경종이 자기 장인 어르신의 유언을 고향을 나는 묻고 싶다고 그랬겠지. 이 낯설은 땅에 개경에서 묻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지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운구행렬을 따라온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개경시가 한산할 정도로 무려 80여리 운구 따라온 사람들이, 이곳이 딱 80리입니다. 그리고 해서 이 양지바른 곳에 휴전선 바람 밑에 이곳에 우리 후손들로부터 초청받고 잠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선 왕릉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자, 이리 왔어요. 다 찍으세요. 빨리 찍고 일어났어. 성준경 목사님 뒤에 계셔. 자, 우리 오늘 역사 이 연천군의 역사 탐방입니다. 여기는 유해 발굴 6.25 전사자들 유해 발굴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또 이 국방부에서 이 보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편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몰래 싹 보면 혼자 싹 가더래요. 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포를 싣고 짐을 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부상자랑 뭐 필요한 거 갖고 내리면 또 있고, 위치가 바꾸면 한 곳만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혼자서 착 가고, 헛소리가 나면 볼 수가 있잖아요. 헛소리가 매급잖아. 많이. 예.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 미국을 건너갔어요. 우리가 팔았잖아. 250불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 거죠. 그렇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 가서 얘는 말을 잘 들으니까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새끼도 낳고,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유엔상, 종국유엔상 해가지고 하트상 해가지고 6번, 호상가 한 6번 이상을 타고 미국 미국 가서 100명을 보고 유일하게 마지막 우리나라에 있는 아침에 미국 이름만 내뿜냈어. 고맙다 용감하다 뜻을 쳐서. 그리고 나서는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부사관이라는 또 계급장을 딱 줬대요.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부터는 편히 쉬어. 이건 또 뭐 하는? 아, 저기 입체로 보는 거. 19세기 후반, 고랑포는 개항기를 거치며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고종 24년에 시작된 쌀이나 콩 등의 곡물 수출은 3년 만에 그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고랑포군은 산지와 개항장을 연결해주는 중간 집결지로 큰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 최대의 무역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랑포구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구 앞까지도 민물이 들어와 무거운 화물을 실은 배들도 마음껏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성 인삼이나 장단콩, 쌀, 새우젓 등을 교육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포구에 늘 황포 놋배들이 줄을 이었고 임진강변으로는 여긴 황포 돛대라고 뾰족하게 그러구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고랑포구의 상업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니 면사무소, 우체국, 학교, 여관, 시계포, 약방, 양장점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당시 최고의 상류층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에 분점이 생길 13도 창의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두 차례나 펼쳐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인물입니다. 연천일병은 서울에서 불과 70km 내외에 가까운 인근 지역이 강화 옛날에는요 보리가루 해주고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지금이야 그냥 자, 시원한 데로 들어오실 분만 들어오세요. 저기 가운데 계실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아까 했어야지. 그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문 닫겠습니다. 네, 문화회의로니까 좀 편집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셨는데 호르고루가 뭔지 모르고 오셨죠? 네. 제가 이 호르고루가 뭔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호르고루라는 그 명칭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마스크를 벗겨도 될까요? 네. 이 호르고루는요. 호로라는 말은 옛날에 임진강을 호로하라 그랬어요. 네, 호로하. 그리고 이 임진강에는 그 여울목이라는 게 많은데 그 여울을 그 호로라고 그랬어요. 호로.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장수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지도가 중요한가? 장수왕은요 남진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바로 지금의 한성 서울이죠. 서울 바로 한강을 내다보는 아차산, 지금 그 워커리 뒤쪽에 있습니다. 그 아차산에다가 고구려의 군사기지를 구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차산을 정복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구려 장수 중에 제중걸루라는 고구려 장수가 있는데 이 고구려 장수가요 백제의 그 당시에는 계로왕이 있었어요. 계로왕의 목을 쳐서 아차산에다 죽입니다. 아차산에서 그랬는데 그 계로왕은 바로 고구려의 그 스님이죠. 도림이라는 중한테 이용을 당한 거예요. 도림이라는 중은 장수왕의 신복이었어요. 신복이 대왕님, 제가 백제로 내려가서 정탐을 해서 이 땅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짜 첩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백제로 내려와요. 백제로 내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계로왕이 적거나 또 그랬을 때는요 바로 이 여울목을 통과해서 사람이 강을 건넙니다.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해서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또 다리도 나왔지만 옛날에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꼭 배를 타야 됐죠. 그런데 이 여울목을 이용하면요 얼마든지 걸어서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성인 남성의 무릎 밑에 물이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들이 바로 이 여울목을 통해서 그 장수왕이 천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바로 이 주상절리죠. 이 시대에서 높이가 20에서 28m입니다. 바로 뒤에 돌아 보이는 저 성이 네, 호르고르 성이에요. 네, 저 성이 호르고르. 신라가 멸망하지만 끝까지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구려를 부흥시키고 부활시키고 싶은 고구려 부흥군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그랬을 때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네, 고구려를 무찔렀지만 비로소 당나라가 옳은 게 아니에요. 야심을 드러냅니다. 신라에게 평양 이남의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야심을 드러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7년간의 나당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신라가 결과적으로는 신라가 이겼잖아요. 7년의 나당 전쟁을 신라 혼자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호르고르를 지켰던 고구려 부흥군을 도와서 치열한 나당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고르는요, 끝까지 고구려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고구려 사람들의 그 혼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당 전쟁이 승리를 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죠. 하면은 남아있던 이 고구려 부흥군은 어디로 갔을까요? 30년 후에 여러분들 아시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도 아시죠? 바로 발해를 세웁니다. 네, 그 고구려 부흥군들이 30년이 후에 신라 사람 또 고구려 백성들, 백제 백성들 많은 이주민들을 끌고 바로 만주 북방으로 올라가서 발해를 세우죠. 30년 후에. 네. 그래서 또 이 여울목은요, 바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임진강에는 이 여울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평화가 찾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산성을 저쪽 동쪽에서는 산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그 주상절리에 있는 그런 것 이런 화강암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키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강바 이렇게 예, 이게 어느 쪽이 저쪽이가 북쪽인가? 저기 여울목이 저기 있죠. 이렇게 이제 여울목은 서해안과 이게 바다 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조수의 차이로 해가지고 간만의 차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속이 빨라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퇴적이 되어진 저쪽에 이제 마주 보이는 데가 바로 주상절리 벽이로 보입니다. 예. 아주 그 경치가 퇴적하면서 예. 현무암들이 이제 저기에 또 이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요새지. 그 이스라엘 요새지. 어? 전사 요새지. 그거하고 자, 이 여기가 계단에서도 예, 호로고루 하늘 계단 예쁘고요. 촬영지라고. 저 위에 이렇게 쓰시면 예쁘죠. 자, 하늘 계단. 눈의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만드는 사진. 예, 여기서 전체가 다 이제 호르고리가 여기 다 보입니다. 예,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 이게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북방에 고구려에서 이제 백제 이런 거 그래요. 침입을 하니까 이걸 언덕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호로고루성. 나와요? 앞에 찍어볼게요. 나온다. 호로고루성. 폭포를 자세히 보실 게 세로로 되어 있는 돌들이 주상절리는 다 알고 계시죠?
주상전제는 기둥주자, 모양상자, 전리가 틈이잖아요. 이런 틈들에 있는 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똑 떨어지면은 7, 8월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다 쓸려 내려가서 이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셔야 될 게 가로로 이렇게 수평으로 금이가 있는 곳가 있어요.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꼭 보고 가셔야 돼. 그럼 그게 뭐냐? 또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 그 물 밑에 이제 바닥 있는 쪽에 하나가 있는데 제일 밑에가 50만 년 전에 흐른 용암이에요. 다음에 중간에 크게 있는 그 용암이 있거든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그냥 47만 년 정도에 흘렀다고 해요. 그럼 맨 위에가 있겠죠. 거기는 12만 년에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12만 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다 뻥 뚫린 게 아니라 용암으로 다 이렇게 메꿔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절리의 특징대로 이게 똑똑 떨어져 나갔을 때 이제 홍수 때 밀려 나가다 보니까 계속 12만 년 동안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지금 제인 폭포가 땅 밑으로 푹 꺼져서 흐르는 폭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만 년 전에 다시 한번 또 오리산이라고 하는 이제 한탄강의 이제 발원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화산이 분출이 됐잖아요. 화산이 꿀렁꿀렁. 지금도 왜 하와이의 뉴스에 보면 막 용암이 흘러서 막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흘러서 철원평야를 다 덮는 겁니다. 철원평야를. 그래서 거기를 용암 대지라고 하죠. 엄청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흘렀을 때는 얘가 이제 거기를 다 덮은 다음에 더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탄강을 따라서 이제 계속 흘러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용암이 이제 흘렀어. 그리고 철원평야를 다 덮었어. 그럼 더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러면은 철원에 있는 한탄강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럼 또 어디 포천에 또 한탄강이 연결이 되죠. 그럼 또 포천 지나서 우리 여기 연천에 연결이 되죠. 그러면 저기 전곡이라고 하는 곳에 도감포로 가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임진강하고 만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임진강 만났으니까 끝나야지 라는 게 아니잖아요. 강을 따라서 한강 하구 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문산 근처에 가다 보면은 율곡이가 살았던 율곡리라고 있어요. 거기 화석정이라고.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리가 한 140km 정도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계에서 뭔가 독특한 게 있어야 세 개짜리가 붙을 거잖아요. 이 요소도 하나의 그 장점으로 이제 요인이 됐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을 인정받기 위해서. 왜냐면 전 세계에 유럽에도 이제 이런 용암이 되게 많은데 우리 여기 한탄강처럼 140km를 내륙의 강을 따라서 흘러가는 곳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 지질공원의 제인 폭포 들어가는 입구 출렁다리 울렁울렁합니다. 이 울릉도에도 물이 축축 빠지듯이 물이 이렇게 이게 이제 선무암들이 물이 빠진다는 거미가 있으니까 울릉도에도 위에 물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밑바닥으로 가면은 물이 콱콱 또 나온다니까. 와, 이게 침식이 됐다는 거야? 그러네요. 응? 오, 출렁다리 이렇게 지났어. 단단하게 해놨네. 여기 폭포. 자, 이 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이야, 네. 저기 뭐 120m라고 그랬나? 여기가 제인 폭포였잖아요. 제인. 예. 저기 제주가 많은 사람 제인. 그 제인이고요.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진짜 왜 그 설명을 안 해? 옛날에 이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셨는데 그 제인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제인의 아내를 탐하고 싶은데 제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님이 제인한테 네가
여기를 건너면 줄타기. 네 그래서 그 원님이 가만히 줄을 타게 냅뒀겠어요. 욕심을 먹고 끊어버렸죠. 네. 그래서 죄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 그저 제주 제자. 제주대자 아 제주 부르는 네 그래서 그래 죽고 나서 이제 아내가 죄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는데 죄인의 아내는 그게 아니니까 원님의 코를 물었어요. 수층을 들으라 그러니까 코를 물어버렸다. 이래서 그래서 이 동네가 코문니 코를 물었다. 코문니 제인 폭포. 예. 아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이고. 제 있는 쪽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앞으로 지나가세요. 문재인의 코를 물어버리면 됩니다. 선녀타임은 선녀들이 들어가서 좀 모욕 좀 하고 계셔야지. 예, 주상절리. 선녀탕 있어? 너무 멋있다. 이쪽으로 와야지. 멋있다. 자, 야, 여기 한번 찍어라. 와,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물이 다 새 나가버리는가 봐요.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물이 어느 정도 못 보이네. 네. 여기 서라고 내가 그거 아주 여기 동영상 찍어줄 테니까. 거기.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경륜을 날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너한 길을 위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 끝까지 의지하고 그런 백성에게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란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의 여리고는 무너져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 말아요 주님께 모든 것 여기 국민혁명당 시민단체 투표장이에요. 많이 뵌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만은 떠나가라 주님께서 채찍하사 그런 나를 이겨라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활동을 하는데 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농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되지 않았나. 기반이 됐습니다. 됐다고 믿습니다. 1931년 4월 동질촌은 파산했다. 그렇다고 동질회와 이승만의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동지회 probably has about 50 members. Among those 50 members, about 10 are very active. And our focus is on history. 발굴에 이걸 보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갈 때마다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산화돼서 철이 녹아내리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매를 하긴 했는데 갈 길이 멀죠. 이 다마터가 그냥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유적지이면서도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의 그 피와 땀이 같이 여기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조국 독립을 위한 그 희생의 발자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 유물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의 발자취니까 이거는 뭐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들어서서 이거를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와이는 기독교인 이승만이 교회 자립을 일궈낸 곳이기도 하다. 하와이에서 만난 광화문 문로 한인 기독교회. 이승만은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독립, 한인들만의 독자적인 교단을 세운다. 오아우성 릴리하의 한인 기독교회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승만은 두 번째로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특별한 요청을 한다. 교회당에 광화문 문로를 강의해달라는 것이었다. 광화문의 문로를 직접 보지도 못했던 한인 설계사가 사진만으로 광화문 문로 교회당을 만들었다. 이 한인 기독교회는 하와이 한인들의 상징적인 장소와 건물로 자리매김한다. 자립이라는 키워드가 교회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Parents were married here. Was founded in 1919 under the leadership of Dr. Syngman Rhee. He had already started the Liliha Korean Christian Church, then started Wahiwa Korean Christian Church in 1919. Many Korean ministers since then have served here. 오아후 섬에서 비행기로 40분 나라가 만난 빅아일랜드 힐로. 호놀룰루뿐 아니라 빅아일랜드에도 이승만의 교회 자립의 흔적이 남아있다. 힐로 한인 기독교회를 찾은 제작진. 한인 동포들이 있는 곳엔 이승만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승만은 조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정신이란 평등과 독립 정신이 그 근간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1919년에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멤버라고 하면 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4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그 숫자를 보면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교인들이 여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 사랑들을 이제는 더 많이 나누자, 그러한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100년 전 하와이 곳곳에 설립한 교회는
그의 신념과 함께 성장해왔다. 이승만의 신념은 기독교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독립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립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이승만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립 정신 단순히 뭐 독립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신교 신앙에서 이 독립 정신의 근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풀었었던 담화문엔 그 당시 심정과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 박정희지? 그가 남은 삶을 보내던 마오날라니 요양원이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간을 지냈다. 형편이 어려운 이승만의 입원비는 마오날라니 요양원이 전액 부담했다. 요양원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위한 자그마한 방도 마련해 주어 그는 매일 병실로 출근하며 남편을 간호했다고 한다. 하와이에서 또 5년을 보내시게 되잖아요. 1960년부터의 5년은 또 며칠 후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끝내 마지막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눈을 감았는데 한 인간으로서 저는 상당히 그 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지금 100년도 지났지만 저희들이 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고 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제대로 그런 어떤 예우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늦었지만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기념관을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건국 대통령이 고국의 뼈를 묻을 수 없을 뻔한 기가 막힌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국민묘지 안장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무제는 이제 이승만 박사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와이에 얼마든지 누리가 있으니까 하와이에 가야 고향을 항상 하셨으니까 이제 한국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결정이 그 다음에 어머님이 하셨어요. 내가 남편한테 약속. 네, 백학 역사박물관을 왔습니다. 백학면인가요? 여기가 백학리지요? 제2땅굴은 철원이랑 도라산은 가볼 수 있지만 여기는 가볼 수 없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1땅굴을 잘 모르셔요. 그 다음에 어제 운명 네클레스 아침에 안돼. 선생님 부모님 먼저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에요. 네. 시부모님도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지난번 봤던 그래가지고 학교로 며칠서 막 들고서 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봤어. 학교가 날아갈 뻔했다.
네. 고구마에다가 넣고 가져가시고 네네. 이분들이 저거다가 전기세를 비라 같은 옛날에 비라 많이 보셨죠? 고로바 초포까지 얘기합니다. 네, 호국을 영웅. 분명히 정신이 있어야지. 아이고 누구야? 주상절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지? 자, 연천에서 가장 절경이라고 하는 주상절리라는 곳입니다. 예, 여기가 가을이 되면은 더 단풍이 져서 더 멋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거를 개발 더 해서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됐다는데요. 자, 이 주상절리 이게 4km 정도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오나는 그랜드 커녕 가면 이런 노래가 그냥 나와. 아멘. 예, 우리 노영환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예. 자, 이렇게 길게 2km 정도, 4km 정도가 이렇게 절리 잘라져서 침식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한탄강까지. 자, 이쪽을 보세요. 예. 우리 동네도 여기 대부도 있잖아요, 여기. 대부도. 아, 네, 그래요? 강가에 있는村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배경이 나오게. 이거 찍어야 되는구나. 이거 찍어야 돼. 여기 요만큼 생겼는데 뭐. 잘 찍어봐요. 더 뒤로 와요. 언니가 앞에 간 거야, 언니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뒤로 당깁시다. 아, 뒤로 좀 오세요. 저기. 뒤로 오세요. 네. 거기서 쓰지 말고 이리로 오세요. 네, 이리로 오세요. 만세! 오늘 기념으로 이승만 하와이 30년. 선장이라고 부를게요. 박선장. 네, 대타는 선원보다 선장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장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장님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자, 조선의 종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잘 맞히시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 좀 멈칫 한 5초? 여기 바로 나오시네요. 네, 조선의 종묘가 서울에 있잖아요. 자, 이것은 고려의 종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라는 말이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기왕후나 태조 왕건 뭐 그 궁예 같은 게 나오긴 하지만 그다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고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종묘예요. 그래서 종묘라는 것은 34분의 왕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긴 해요.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434년을 갖고 있었는데 34분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성계에 의해서 여기 4분의 왕이 이쪽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이제 고려하고 넘어가면서 고려로 조선으로 그러면서 역대 고려 왕들의 위패를 어디다 모셔다 놓을까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고려 백성들이 이 위패를 확 없애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많이 고민하는 끝에 고려 왕조의 예우도 하는 차원 받들어서 신승겸, 복지겸, 유금필, 배영경, 홍유 그렇게 5분의 개국공신이 5분의 위패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희 강감찬, 그 다음 여진족이 또 쳐들어오는데 아주 힘들게 하는데 우리 윤관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김치료, 삼국사기를 쓰신 김부식 선생님이 원래는 칼을 쓰시는 무신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문신처럼 그 삼국사기를 편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와 계시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4대 원종 임금 때 그때 같이 도와주신 김치료, 조춘, 김방경 그 장군들이 계시고, 그리고 공민왕 때 있었던 안우, 김득배, 이방실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정몽주 선생이 계세요. 우리 학교에서 정몽주 선생은 많이 배웠죠. 그 이방원이하고 같이 그 술자리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 아시는 하여가 단신가 제가 좀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그것도 시도 한번 읊어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서 어르신들은 말씀하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가 하니까 정몽주가 단신가 네,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서 단신가를 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잘 외우고 계시네. 이성계에 의해서 올려진 거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라고는 해요. 그래서 후손들 있으면 제가 들어가진 못하지만 몇 분 들어가서 참배하세요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최영장은 없지만 마지막에 정몽주 선생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그마하지만 전쟁 때 다 소실이 됐었어요. 연천이 격전지였기 때문에 우리 진풍면품 도자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곳에서는요. 고서도 안 나왔고요. 그만큼 여기 아주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예, 수기전에 들어왔습니다. 수기전에 들어왔습니다. 예, 고려 이 태조 왕건에 이 동상이 출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김일성에 의해서 가려놨네요. 뭐 자녀가 29명이라고 그러죠. 들었습니다. 자, 쭉쭉 갑시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계속 갑시다. 아직 아니 정리해가지고 올리려고. 예, 자, 또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예, 한 개는 올리고 다음에 또 계속 정리해서 올리. 자, 숭이전 16인의 조선의 그 사람들을 왕들 또 공신자들을 숭이 높이 받들어 섬기고자 해서 이 종묘 사적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곳이라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숭이전, 여기가 이제 제일 큰 위패를 모시는 신도 위패를 모시는 그런 위패, 이분이 보시는 위패 니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그 옆에 모시는 것 치고는 아주 상당히 앉아 저 있죠. 나뭇잎 뒤로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되겠네요. 네,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솔붕이 약한 솔개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예, 이 보리수 600년 된 보리수 위에 지금 우리를 반긴다고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이제 보이네요. 요 나무 둥지 요. 강을 2층으로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까? 소리가 좀 작네. 네, 석기시대, 선사시대. 이제 인류 문명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목도끼가 구석기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토끼는 신석기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의 구토끼는 요리와 정착 생활을 알리는 신석기 시대의 위대한 발명품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자연에 맞서 싸우고 사람에 살았다는 것을 전통의 주목도끼는 마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화 시켰던 거고요. 너무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서 고등생만 대신에 여기서 이게 발견이 됐었을까? 그래도 혹시나 갑시다. 미국의 학자가 그 지질 학자가 유화가 왔다가 여기에 이거를 여기서 주먹도로 이 도끼를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여자하고 여기 연천에 놀러 왔다가 카투사였지. 그리고 왔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 이제 그 학술로 그거를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 주먹도끼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기독교 통해서는 이거 다 학설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이게 다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이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창조론이 맞지. 예, 이거 그리고 이게 진화돼가. 만세! 만만세! 만만세!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 제가 끝난 다음에 만세하셔야지. 가요! 만세! 이승만 대통령. 하지만은 또 꽃이 피는 순서가 딸기 크기 순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엄마 딸기, 세 번째는 딸기꽃이 2개가 동시에 피는데 이거는 이제 형제 딸기라고도 하고 자매 딸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딸기꽃이 4개 이상 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4개 정도만 남겨놓고 딸기꽃을 다 솎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딸기가 조금 커. 원래 이게 좀 집중을 요하는 거라 조용히 아주 유치원 왔던 기분인데요. 예? 장갑. 장갑 안 드렸나? 선생님 다음에는 어떻게? 감습니다. 병에다가 담아서 집에다 갖고 가고 요거는 그것도 하나는 가져갈래. 그것도 가져갈래. 자, 나이 드니까 이 달달하게 맛있어. 이게 유명한 연천 딸기라는 겁니다. 연천 딸기. 또 나오신다. 이거를 컵에다가 담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밖에서 많이 시켜서 병에 담아주시면 나는 왜 지지분해? 네. 어?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먹는 거죠?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 더 발라서 드시면 되겠네. 여기도 더 발라서 드시고. 빵이 있어야지. 제가 먹고 싶은 거. 네. 저 날씬해져요.